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이재명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민주당 전체가 망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교체, 이재명 구속, 이 문제가 본물 터지듯이 터지기 시작한 그 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면서부터 본물 터지듯이 이재명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이재명이 구속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송은주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잠복해 있던 부분들, 이재명에 대한 불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자신이 모두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이 유동규를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는 배임과 뇌물, 이 가운데 배임 부분을 이재명이 과연 피해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재명의 대처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놓고 당군 이래 가장 훌륭한 공익개발이었다라고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자랑을 하면서 대장동 의혹에서 불거져 나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부인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야당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몰아치는 저런 강경한 자세가 과연 올바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또는 계산할 수가 없었든지 이재명이 대응하는 저런 강공책이 너무나 불안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점입니다. 첫 번째, 배임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 유동규의 배임 부분을 상당 부분 자료를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시에 개발팀 내부 서류 가운데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서류로 남아 있었는데 초과 이익 환수하는 이 방안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동규가 없앴을 텐데 유동규가 없앴다면 이재명 지사의 지시가 아니겠느냐, 관련 서류까지 검찰이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동규의 배임이 입증이 된다면 이재명도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 권순일 대법관에 의한 무죄, 여기에는 김만배 전 기자,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김만배 전 기자가 중간에 있죠. 이런 공직사회에 있어서 배임, 뇌물,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려면 최소한 중간에 있는 유동규나 김만배가 자신이 모두 책임을 지고 자신이 모두 떠안고 자기 선에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가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유동규에 대해서 이재명은 지금까지 자신의 측근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유동규의 이런 배임, 뇌물이 드러났는데도 유동규를 비판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무엇이 불안해서 이렇게 유동규에게 한마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 측근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수하였던 사람이 뇌물, 배임을 했는데 한마디 비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동규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추측들 중에는 검찰이 휴대폰을 현재까지 압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도 유동규가 휴대폰을 가지고 이재명 측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을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이 배임과 관련해서 유동규 꼬리 자르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김만배 전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이 사후 뇌물죄가 되는 이 부분까지 자신이 덮어쓰려고 하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또 많은 증거 자료들이 나온다면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해도, 유동규와 김만배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해도 이재명이 개입한 흔적은 수도 없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모든 결재권자입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수가 없다. 공직사회는 모든 것을 서류로 남기게 되죠. 거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의 공무원, 고위공무원까지 개입이 되어 있다면 그 공무원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주변에 많은 공무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나 민주당 쪽의 걱정은 이재명이 처음부터
너무 강경 자세로 정면 돌파한답시고 너무 강경 자세로 나간 것이 화를 더 키웠다. 특검을 하든지 지금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으로는 지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조율을 해서 합동수사본부는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특검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어떤 상황으로 가도 이 수사가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되지는 않는다. 대선 기간 내내 이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도 이재명이 단군 이래의 최대의 치적이라면서 자신이 모두 설계를 했다면서 자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자신은 정말 훌륭한 일을 했고 모든 잘못은 토건 세력, 야권에 있다고 몰아붙이면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조그마한 이재명이 걸려드는 조그마한 의혹만 제기가 돼도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재명은 치명타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이 예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수사도 길어지게 되고 이재명은 조그마한 것에도 치명타를 맞게 될 것이다. 이래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고위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청와대 내부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을 놓고 찬반이 나뉘어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맞부딪히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엄중한 수사를 하라 라는 메시지를 내고 싶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에 밀려서 내지 못했다. 이번에도 내용이 이렇게 엄중하게 지켜보겠다. 이렇게 모호한 표현이 된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 뒤의 안전, 그것을 위해서 책임 회피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추미애와 윤석열이 갈등을 보일 때 1년 내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책임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은 거의 후보로 굳어지는 이 시점에 엄중하게 지켜보겠다라고 말을 낸 것은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측에 지금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이 검찰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검찰 수사가 배임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배임으로 가게 되면 이재명은 피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검찰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이렇게 청와대에서도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흘리고 있는 것은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낙연 후보 캠프를 중심으로 박용진 후보 등등 모두 나서서 오늘 오전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게이트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명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이 구속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도대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재명만 바라보고 있다가 민주당 전체가 망할 수 있다. 잘못하면 이재명에게 전체 여권이 목줄 매여서 끌려가듯이 이재명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곧바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의 서른 의원, 박용진 후보 모두 오늘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후보 경선이 결선 투표로 가서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재명 후보로 굳어지더라도 대안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전체가 망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되고 난 뒤에 청와대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건드릴 수 있을까? 미래 권력이라고 자처하는 이재명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 이재명은 어제 또 한 유튜브에 나와서 소리라도 하고 죽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죽지는 않겠다. 자신에 대한 구속, 후보 교체 이런 움직임마저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각오를 내비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의 이런 오기, 깡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야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이 잘못 대처한다면 대선이 어쩌면 굉장히 수월해질 수도 있다. 정권 교체가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것인가? 지금 야권, 국민의힘에서는 야권 후보, 그 다음 야권 후보 단일화 이런 과정들이 아직 한두 달 정도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비리가 본격화되고 이재명이 구속될 경우에 야권에 지금 많은 후보 중에서 어느 후보가 유리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고맙습니다.